나는 강혜진, 해안도시 시청의 기록관리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문서에 접수, 도장을 찍습니다. 쿵, 찰칵. 그 소리가 내 하루의 리듬이고 내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12해 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이상한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바다 매립 구간 면적이 중간결재본과 최종본에서 미세하게 줄어 있었던 것입니다. 0.86에서 0.72로 단 0.14의 차이. 작은 숫자였지만 바다에게는 수많은 조개와 갯벌의 삶이었습니다. 오탈자야, 조용히 처리해. 당시 팀장이던 윤선우가 내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그는 시에서 가장 촉망받는 정책기획가였고 나는 갓 임용된 계약직이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도장은 원만함을 위해 있는 거야. 진실은 종종 나중에 오는 법이지. 그 말은 내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진실이 나중에 온다는 것, 지금은 조용히 하라는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규직이 되고 싶었고 이 도시에서 살아남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를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서류는 서류대로, 도장은 도장대로, 도시가 정해준 속도로만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의문이 들어도 묻지 않았고 이상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쿵, 찰칵. 도장 소리는 타협의 소리가 되었고 침묵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윤선우가 부시장 후보로 호명되던 날, 나는 창고에서 낡은 외장하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 손글씨로 2013에 12 중간결제백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자 내 가슴이 오래된 서랍처럼 천천히 열렸습니다. 12해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나, 그때의 선택, 그리고 지금까지 묻어둔 진실. 하드드라이브 속에는 변조되기 전의 원본 데이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기록은 그대로였습니다. 도장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윤선우가 말했던 그 진실이 이제야 찾아온 것일까요? 시청 앞마당에는 새 항만 재개발 홍보 부스가 서 있었다. 초등학생들이 색연필로 그린 바다, 그림을 붙이고 지역 방송 카메라가 현수막을 잡았다. 새로운 미래, 깨끗한 바다라는 문구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혜진 선생님, 인터뷰 한 말씀만요. 젊은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다. 나는 미소로 답을 대신하고 탄내 같은 바닷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바람 속에 섞인 냄새가 예전과 달랐다. 조개 비린내 대신 콘크리트 가루와 기계유 냄새가 났다. 윤선우가 무대 위에 올랐다. 그의 정장은 여전히 말끔했고 목소리는 유려했다. 투명한 행정, 모두의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퍼진 그의 발음은 매끄러웠고 청중은 박수로 화답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무대 뒤에서 마주친 그는 여전히 사람 좋은 얼굴이었다. 혜진 씨, 아직도 기록실에서? 참 성실하네. 그가 웃으며 내 어깨를 가볍게 쳤다. 12해 전과 똑같은 제스처였다. 나는 묻고 싶었다. 당신이 줄였던 0.14 면적만큼의 조개와 갯벌, 그 안에 살던 생명들은 어디로 갔냐고. 서류에서 지워진 그 공간에는 무엇이 들어섰냐고. 대신 네, 도장 찍고 파일 정리하며 삽니다 라고 답했다. 그래, 그게 바로 공직자 정신이지. 그가 다시 웃었다. 안정적이고 좋잖아. 복잡한 일에 휘둘리지 말고 계속 그렇게 살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낡은 외장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부팅음과 함께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다. 중간결제본과 최종본의 변조 내역, 메타데이터의 시간차, 수정자, 계정 정보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내게 돌아온 12해 전 나의 수신 메일이었다. 수정 반영 완료. 추후 질의시 대응 문건. 별첨 강혜진. 내가 직접 보낸 메일이었다. 나 역시 그 변조 작업에 참여했던 것이다. 서늘한 전류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기억이 되살아났다. 윤선우가 실수를 바로잡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의심 없이 파일을 수정했다.
신입 공무원이었던 나에게는 팀장의 지시가 곧 진실이었으니까 나는 도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결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그 금속의 무게를 손끝으로 느꼈다. 12해 동안 수없이 찍어온 이 도장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더 이상 침묵의 도구가 아닌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말이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기록실 안은 종이 냄새와 먼지, 오래된 잉크의 단맛으로 가득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많은 파일 박스들이 벽면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선배 미정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딱 무언가 읽어낸 사람 같아 미정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그녀는 나보다 5살 많았고 이 기록실에서 15년을 보낸 베테랑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중간 결제본 출력물을 꺼내 보여주었다. 형광펜으로 표시한 매립 면적 수치와 함께 메타데이터 분석 자료까지. 미정은 잠시 침묵하며 자료를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쐈다. 혜진아, 이건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너도 알잖아. 이 도시에서 좋게 지나가는 일과 끝까지 파고드는 일의 차이를. 그 말을 듣자 오래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계약직이던 내가 윤선우에게 이 수정사항은 기록에 남겨야 하지 않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의 일이었다. 그는 사무실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 씨, 너도 언젠가 정규직이 될 거야. 그때 이런 사소한 걸로 이름 남기지 말자. 큰 그림을 봐야 해. 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때론 융통성이 필요한 법이거든. 그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약속이었다. 나는 정규직이 되었고 그 대신 의문을 품는 입을 서서히 잃어갔다. 12해 동안 나는 도장만 찍는 사람이 되었다. 미정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너 기억하지? 김대리 사건. 그녀가 말하는 것은 3년 전 일이었다. 한 후배가 예산 집행 과정의 이상함을 지적했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받은 사건이었다. 지금도 그 친구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하지만 이건 달라요. 내가 말했다. 이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하는 게 상책이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데? 퇴근길, 나는 혼자 방파제 끝까지 걸어갔다. 물결이 돌을 두드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 리듬이 내가 매일 찍는 도장 소리와 겹쳐 들렸다. 쿵, 찰칵, 쿵, 찰칵. 말 대신 날마다 찍어온 내 타협의 소리.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휴대폰을 꺼내 시의회 홈페이지를 열었다. 시민감사 청구 페이지가 떴다. 간단한 양식 하나,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세상에서 가장 멀게 느껴졌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다. 미정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윤선우의 말도 떠올랐다. 진실은 종종 나중에 오는 법이지. 12년이 지났다. 진실이 올 때가 된 것은 아닐까. 시의회 청문회장은 생각보다 작았다. 높은 천장 아래 반원형으로 배치된 의원석과 증인석, 그리고 방청석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주제는 항만 재개발 과정의 투명성 검토였다. 방청석에 앉은 나는 손바닥을 꼭 쥐었다. 땀이 났다. 12해 동안 쌓아온 침묵이 오늘 끝나는 것이다. 앞쪽에서 윤선우가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다.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모든 서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되었습니다. 의원 한 명이 질문했다. 그런데 일부에서 제기되는 서류 변조 의혹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윤선우가 단호하게 답했다. 10여 년 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수정 사항들을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진행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기록관리사 강혜진 증인, 나와 주십시오.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마이크 앞에 앉아 조명이 눈부셨다. 방청석에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윤선우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차분히 준비해온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2013년 12월 14일 오후 3시경 작성된 중간결제본에서 매립 구간 면적은 0.86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에 울렸다. 하지만 같은 달 22일 오전 9시에 확정된 최종본에서는 0.72로 변경되었고 변경 사유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스크린에 캡처 화면이 떠올랐다. 두 문서의 차이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회의장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또한 첨부한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윤선우 당시 팀장 계정으로 12월 21일 오후 11시 47분에 야간 수정 작업이 이루어진 로그가 확인됩니다. 윤선우가 미세하게 웃었다. 여유 있는 표정이었다. 기록관리사님, 그것이 기술적 오류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셨나요? 10여 년 전 백업본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이것을 위해 지난 일주일을 준비했다. 저희 기록실은 2013년 당시 구형 서버의 자동 백업 시스템도 병행 운영했습니다. 내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다.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시스템 차원의 로그이며 국가기록원 표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스크린에 떠올랐다. 서버 로그, 접속 시간, 수정 내역까지 모든 것이 숫자와 코드로 기록되어 있었다. 변조할 수 없는 디지털 증거였다. 순간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비처럼 쏟아졌다. 플래시가 터지고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진행자가 정숙을 요구했지만 소라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윤선우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다만 내 손안에 도장이 식은 쇳덩이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망치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12해 만에 진실이 기록을 통해 말하기 시작했다. 청문회 이후 도시가 잠깐 웅성거렸다. 지역 신문 일면에 윤선우의 사진이 실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사흘 만에 윤선우는 직위 해제되었다. 부시장 후보직도 자진 사퇴했다. 시청 복도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몇몇 공무원들은 내 자리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다. 용감하네. 괜히 나섰지. 이제 어쩌려고. 두 음절짜리 평가들이 돋없는 배처럼 내 주변을 떠돌았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시선이 따라왔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어떤 이는 눈을 피했다. 나는 익숙한 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다. 예전과 똑같았지만 무언가 달랐다. 기록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다 냄새가 들어왔다. 더 이상 탄내처럼 쓰지 않았다. 짠맛과 함께 어렴풋한 단맛도 섞여 있었다. 미정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정규직 자리는 지켰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오히려 시민들 반응이 좋더라고. 투명한 공무원이라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정 언니, 저는 자리를 지킨 게 아니에요. 기록을 지킨 거예요. 그녀가 잠시 멈춰서 나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맞아. 기록을 지킨 거지. 퇴근길,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다. 방파제 옆 작은 쉼터에서 발길이 멈췄다. 아이들이 파란 분필로 바닥에 바다를 그리고 있었다. 동그란 태양과 갈매기, 그리고 크고 작은 파도들. 한 소년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아저씨, 파도를 어떻게 그려요? 계속 움직이는데. 나는 잠시 생각하고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았다. 하얀 분필을 들어 파도 위에 작은 선들을 더 그었다. 겹쳐서 천천히 그리는 거야. 진짜 파도처럼. 와, 정말 파도 같아요. 아이가 눈을 반짝였다. 집으로 돌아와 오래 묵혀둔 내 서류철을 꺼냈다. 개인기록이라고 적힌 낡은 라벨 아래 12해 전부터 쓰다 말았던 메모들이 있었다. 가장 위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진실은 나중에 오는 법.
나는 그 문장 위에 펜으로 새로 썼다. 진실은 기록이 부르면 온다. 메모 아래쪽에는 당시 내가 적었던 다른 기록들도 있었다. 의문이 들었던 서류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결정들, 하지만 묻지 못했던 질문들. 이제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지막 페이지 맨 아래에 조그맣게 도장을 찍었다. 쿵, 찰칵. 익숙한 소리였지만 이번엔 다르게 들렸다. 타협의 소리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는 계속 밀려왔고 계속 밀려갔다. 겹치고 또 겹치면서 천천히 해안선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다. 나도 이제 내 기록을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았다.